부동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울 시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를 추진하겠다. 서울이 어려우면 대한민국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후보로서 이제 제가 공약을 1차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공약 발표를 한 것을 보면서 이게 다른 분들이 다 제가 1차로 공약을 발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 거다. 이래 상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 공약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공약한 것은 부동산 공약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지만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러저러한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 차별성 있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확실히 희망의 구조를 드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동산 문제 앞단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울 시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서울은 기회와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아서 서울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는 따뜻한 일하는 사람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팍팍합니다. 이 서울에 희망이 없는 서울로 전락해버린 이 문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것을 그런 안전 구조, 궤목을 만들어 드릴 것이냐. 이런 것이 저의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떤 일을 했느냐?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 생태계 이것을 바라보면서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기득권 계층과 싸워가면서 약자층을 위한 궤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민생 3대 공약 1탄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모티브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어져 있는 이 서울의 구조, 서울이 어려우면 대한민국이 어려운 겁니다. 서울에 희망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안전판, 궤목을 이걸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현 정권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일회성 재난소득 지급했습니다. 그거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지급하고 그때뿐입니다. 또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지급하고 또 그때뿐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고 재원대책까지 포함해서 3가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3대 공약을 말씀드린 것 청와대에서도 아마 저는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서 주장을 했고 그러나 부작용이 있는 것을 제가 그 부작용을 치유하면서 저쪽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대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그 3가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서울 시민의 희망을 복구하고 안전망을 주는 방안들입니다. 첫 번째 뭐냐? 최저임금을 정부에서는 내년에 8,720원 한다 그럽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 정권은 최저임금 10,000원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부담을 고스란히 업주, 사장님들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업주들 오히려 8,000원으로 비용 부담을 내립니다. 8,000원 내리고 9,000원으로 가는데 필요한 1,000원을 제가 서울시에서 재정 보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1,000원에 대한 재원 문제는 제가 세 번째 방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제가 찾아낸, 이 정부도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한 거 제가 찾아내서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부보다 더 빨리, 그리고 고용주 사장님들의 부담을 오히려 낮추면서 임금을, 최저임금을 9,000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요. 제가 4대 업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 업종은 뭐냐? 자영업자. 첫 번째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요 4대 분야를 제가 먼저 여기다가 그 재정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일하는 80%의 종사자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주들까지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을 제가 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은 제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한 채가 세금 덩어리가 돼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 이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살고 있는 곳에서 변두리, 이걸 팔아서 변두리로 가고 또 변두리에서 그 바깥으로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옛날에 광고가 있었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년층이 그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정주 여건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재정 축에 제가 다 해봤습니다. 2천억 들지 않습니다. 2천억 미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중앙정부의 종부세는 사실은 물론 국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종부세를 면제해라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요청을 드려서 정식으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재산세에서 그만큼 감면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것과 관련된 재원도 제가 나중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세금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을 거다. 희망 구조를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마련해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포함해서 재원 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그런 재정 기금을 제가 8조를 조성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앞단의 두 문제 포함해서 제가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재원으로 주목한 것은 우선은 빌딩세입니다. 빌딩 보유 재산세, 정확히 말씀드리 그런 건데, 우리 이 정권이 지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3, 4년 내에 시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인상하겠다, 현실화하겠다라고 그럽니다. 3, 4년 내에 집은 시가의 90%까지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빌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빌딩주에 주는 지금 세금을 40%밖에 내지 않습니다. 현실화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저는 80%로 올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까지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바로 인상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80%까지는 이것도 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다라는 제가 그런 세원 대책을 우리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 아마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마련했고, 또 여기서 기준식 공시지가가 200억이 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빌딩세를 몇 배 정도 더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 3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발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세금 걷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다 쓰고 그다음에 남은 것은 중앙정부에 반납하고도 남는 예산, 그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서울시의 순세계 잉여금을 제가 쭉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매년 평균 3조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용 재원으로 쓰자라는 생각을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보면 긴급한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재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근데 순세계 잉여금 3조 있는 것, 이거 가용 재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계층을 지탱하기 위한 재원으로 저는 필요할 때는 쓰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당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빌딩세 3조,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3조 해서 6조에다가 박원순 시장이 우리 서울시 재정을 방만하게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조 몇천억 정도, 최대 한 2조 정도까지 이걸 뽑아내면 8조 정도의 그런 소득 양극화 개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세원 대책을 제가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원 대책을 가지고 사실은 아까 4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그리고 아까 재산세 문제 이런 재원으로 쓰고 나서도 한 거의 뭐 1조 몇천억, 한 2조 가까이 저는 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제가 고안을 하고 있는데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플랫폼을 만드는 고안의 그 재정적 소요를 이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1차적으로 세워서 우리 서울의 희망을 살리는 그런 구조를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